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험이 될 수 없고요. 상담 실습 훈련과 슈퍼비전 사례 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담 실습 훈련은 저희가 봉사훈련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저희가 임상 현장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 뭐냐면 실습 훈련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족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이 자녀가 왔고 엄마가 있고 아내가 있고 하면 여보 갔다 왔어? 그러면 나 여기 여보 속상해.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배운 거 그것을 숙지해서 그랬어. 당신 많이 힘들었겠어 하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실습 훈련도 있고요. 주말이나 아니면은 야간에 또 주중에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YMCA, YWCA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요. 그런 데에서 상담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실습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실습 훈련을 했습니다. 슈퍼비전은 또 뭐냐면 상담자가 상담한 상담 사례, 제가 무엇을 누구누구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담자 이해를 어떻게 했고 접근 방법은 어떻게 했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고 대한 반응 등을 슈퍼바이저, 저보다 그 단계를 전문적인 과정을 밟은 그 위에 분에게 가서 지도받는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슈퍼바이저에게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한 번 받으면 그만큼 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받기를 권합니다. 상담자의 인간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인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문제만 따로 딱 떼어내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나는 그냥 상담만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래서요 하고 그렇게 딱 이것만 딱 떼어내서 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인간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떼어내서 요것만 가지고 나는 이론적인 지식, 슈퍼비 상담 받아서 요것만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단순한 기법가나 기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용 기능장, 제빵사 기능장 이런 것처럼 어떤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를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슈퍼비전을 받고 또 내담자 경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내담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임하는구나. 그런 제가 마음을 경험해보고 더 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되고 그 마음을 더 공감하고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자질이 꼭 필요한 그런 상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인간적인 자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나와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나와 타인에 대한 수용성. 쟤는 왜 저래? 나 이거 수용 못하겠어 하면 상담은 한 사람이 딱 오는 게 아니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아기부터 4살도 상담하거든요. 4살부터 그리고 할머니까지 폭넓은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로 오는데 다양한 아픔으로 오는데 그것에 대한 수용을 하지 못하고 나 수용 못하겠어.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상담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두 번째 현실적 강박과 현실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현실에 딱 발 디디고 가야 되는데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가 와서 계속 이상적인 것만 얘기해요. 아니죠. 그렇지. 우리 이상을 바라봐야 되고 안 되겠죠. 현실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발성과 독립성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자발성을 키워주고 또 내 스스로 할 수 있게 독립성을 키워주는 거. 그리고 상당히 그것이 인간적인 자질입니다. 네 번째, 성숙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심. 우리가 사회적 관심이 지금 나는 TV 안 봐. 난 뉴스 안 봐. 그런 거 뭐하러 봐.
그게 아니라 어떤 상담, 어떤 또 내담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은 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좀 폭 좁고 편협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상담하기도 되게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부터 마음부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상담에 대한 건전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상담하면 뭐뭐뭐가 나한테 이득이 와. 뭐뭐뭐 나한테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내가 권리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동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 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자 윤리에서 첫 번째 비밀 유지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는 뭐냐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면서 막 얘기하죠. 누구한테는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상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양해나 승인이 없이는 면담 중에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공개할 때는 내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상담자 윤리에 어긋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생명이 위협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왔어요. 선생님, 저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 사인이 보여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비밀 유지니까 그거를 참고 가야지. 그래, 나만 알고 있어야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있는 학생들이 오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성인이 올 때는 저희가 서명, 즉 사인을 받습니다. 당신은 여기 상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책임이 없고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문적 한계입니다. 자신의 전문적 한계를 인식하고 감당하기 힘든 내담자의 경우는 기꺼이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상담과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나는 다 잘해. 괜찮아. 속으로 막 힘들고 있는데 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의뢰하는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건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를 예를 들어보면 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직은 시각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아직은 닫혀 있어. 그러면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동성연애로 고민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을 상담자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상담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상담해야 될까? 왜? 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이 안 돼. 수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효과적인 상담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전문적인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관계입니다.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중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와 상담료 외에는 어떠한 경제적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죽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상담자가 마음이 넉넉하다 보니까 뭐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중관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친구 아니면 내 동생의 부인 옳게죠. 그런 사람과 직접적인 친인척 관계와 또 이중관계가 돼서 상담을 하면 상담의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 이중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 관계입니다. 성적 관계는 상당 관계에 있는 내담자와 어떤 종류의 성적 관계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담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각기 다른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한 가족인데도 첫째냐, 둘째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또 같은 형제라도 나라에 따라서 살고 있다면 말도 다르죠. 정체성이 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1차 시로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상담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차 시에 2차 시에는 내담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